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 닥터송입니다. 앞에 두 번의 방송을 통해서 염증 주사 후에 피부가 꺼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주사 때문인지 또는 자기 피부의 문제 때문인지도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가지고 치료를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떠한 걸로 치료를 하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까지 설명을 다 했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방법이에요. 예방법. 왜? 예방이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치료까지 갈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다 실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방해서 아예 발생하는 걸 막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안 생기니까 이런 주사 맞고 걱정해야 될 어떤 일상생활 그 많은 것 스트레스와 걱정거리 중에 이런 것까지 다 굳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속 편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예방법을 좀 알고 계시면, 이 예방법은 의사의 눈으로 바라본 예방법과 환자의 눈으로 바라본 예방법, 어떤 보면 두 가지 시각에서 바라본 예방법을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도 잘 들어두시면 걱정거리 하나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증 주사 시 피부 함몰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어요. 1부는 뭐였어요? 주사 시 피부가 함몰되는 이유, 원인이 뭘까? 2부는 그렇게 함몰된 경우에 치료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 어떤 치료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3부에서는 1부, 2부만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예방법, 이런 문제가 아예 생기는 걸 막아버리는 거죠. 그 예방법을 의사의 입장과 환자의 입장으로 나누어 갖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방송을 의사 선생님도 좀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런 거 좀 들어두시면, 이런 데 관심이 없다가 한번 지나가는 걸로 들어두시면, 아,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한번 그냥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다가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사실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 들어두시면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선생님들이, 이 방송을 듣는 선생님들이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고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이 앞에 닥치면 한번 당황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두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뭐냐, 트리암실놀론의 농도를 낮춰서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심해, 이건 막 농이 너무 화농성으로 많이 발전했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농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 농도를 높여서 해야지. 하지만 제가 일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화농성 농에 의해서 농 때문에 조직을 많이 녹여서 실제로는 농 때문에 조직이 꺼진 거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염증 주사 이후에 피부가 꺼져 있기 때문에 주사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농이 꺼진 부분을 채우고 있는 동안은 피부가 꺼져 보이지 않거든요. 그 농이 나온 이후에 실제로는 피부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주사의 부작용으로 피부가 꺼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농도를 낮춰서 하면 피부가 꺼질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어요. 즉, 지방세포가 너무 많이 작아져서 피부가 약간 함몰되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농도를 조금 낮춰서 하는 거예요. 그럼 농도를 너무 낮추면 효과가 없지 않을까? 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차라리 여러 번 받게 하는 게 의사 입장에서는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농도를 낮추면 또 약간 단점이 있는데, 그 결정이 옆으로 많이 퍼져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위만 주사를 놓으려고 했는데 그 주변으로 약간 더 그 약물이 좀 퍼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항염 효과가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 농도를 조절하셔야 돼요. 1대8, 1대5, 1대10, 1대3, 원액을 그대로 쓸 때도 있고요. 원액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보통 켈로이드 흉터를 할 때나 원액을 쓰죠. 그 다음에 그 농도를 낮춰서 주사한 이후에 결국은 여드름이 염증성, 그 여드름이 화농성으로 변하고 화농성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는 염증 어떤 레벨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구용 항생제와 항생제 연고를 같이 사용하면 빨리 안정되고 빨리 진정되고 그 염증이 다시 생기는 가능성도 많이 떨어뜨려져요. 그래서 주사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약에 의한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어떤 환자의 피부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많이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경구용 항생제와 항생제 연고를 같이 쓰도록 해준다. 그러면 의사도 편하고 환자도 편해져요.
그리고 부작용도 덜 생겨요. 실제로 이래갖고 부작용 때문에 실제로 약간 꺼지는 피부가 만들어지더라도 이 두 녀석 때문에, 항생제 연고 때문에 살이 실제로 조금 차게 돼요. 항생제 연고가 힐링 팩터의 플러스가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팩터예요. 그래서 살찌는데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염증 주사를 놓을 때 그 염증 부위에 주사를 한 곳만 찌르지 말고 여러 곳을 찔러야 돼요. 여러 번 찔러서 구멍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트리암시놀론이 조직 안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조직의 안쪽을 씻어낸 다음에 워시아웃 한 다음에 그 액이 다른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출입구로 트리암시놀론 용액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지방세포 주변에 결정화되어 남아있는 트리암시놀론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방세포 안에 있는 중성지방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지방세포가 위축되거나 작아질 가능성을 많이 떨어뜨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아요. 약간 농도를 낮춰서 쓴다, 효과가 좀 없다 그러면 그냥 그 다음에 또 한 번 오세요. 이래갖고 또 한 번 하면 되고, 두 번째, 항생제 연고와 경구용 항생제를 같이 쓰도록 한다. 세 번째, 집어넣을 때 여러 번 찔러서 구멍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내병만 씻고 밖으로, 조직 밖으로 트리암시놀론 용액이 빠져나오게 해서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떨어뜨려 준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염증 주사 후에 거즈로 압력을 가해서 트리암시놀론이 피부 밖으로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본원 같으면 보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즈로 환자들한테 3분 정도 꽉 눌러주세요 얘기해요. 왜? 안에 그 조직 내에 그 약물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꺼짐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분 정도 꽉 눌러주면 그런 위험이 낮아져요. 대신 효과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피부 꺼지는 것보다 효과가 조금 떨어지면 또 한 번 맞으면 되걸랑요. 아니면 또 위에 약이랑 같이 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심한 것만 깔아앉혀줘도 약 때문에 또 깔아앉게 돼요. 그러니까 트리암시놀론이 들어갔을 때 보릭이라는 거즈로 그냥 꽉 눌러준다. 3분 정도 눌러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가급적 염증 주사를 맞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다이어트 약 중에 어떤 거냐면 지방세포를 작게 해주는 거, 뭐 상품명은 알리포텍 이런 것들이 있죠. 지방세포를 줄여주거나 지방량을 줄이는 약을 먹고 있는 도중에 이런 주사를 맞게 되면 지방세포가 중성지방이 빠져나가서 작게 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살이 전혀, 지방세포가 다시 중성지방 합성을 거의 못해요. 그러면 그 꺼진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다가 그냥 함몰된 상태가 유지가 돼서 피부가 계속 패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지방세포를 줄여주는 어떤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있다 하면 병원에 반드시 얘기를 해서 약을 끊고 한 1, 2주 있다가 먹거나 아니면 항생제를 먹어서 이런 주사 맞는 걸 차라리 안 맞는 게 더 나아요. 그것 때문에 꺼졌다가 안 돌아오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환자 입장에서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요. 주사 후에 함몰된 부위가 오래 간다 또는 함몰되었다라고 느끼면 주사 맞은 병원에 빨리 전화를 해서 피부가 주사 맞고 함몰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이 생리주겸소 주사나 5% DW 주사 같은 걸 맞아가지고 빨리 채울 수가 있어요. 빨리 결정화된 물질들이 조직에서 씻겨나가도록 해서 빨리 지방세포의 중성지방이 합성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환자가 그냥 차겠지, 이거 금방 찰 거야 하고 내오라 세오라 기다리다가 지방세포가 너무 많은 지방세포가 위축되고 작아지면 나중에 올리는 게 어려워져요. 당연히 지방세포 100개 지방세포가 위축돼 갖고 작아진 것보다 10개가 위축돼서 작아진 게 치료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가급적 7일을 넘기지 않는 게 좋고요. 7일을 넘겼다 싶어도 빨리 연락을 하셔서 그때 염증 주사, 트리암시놀론 주사 맞은 곳이 피부가 꺼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 와서 경과를 봅시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사를 맞아갖고 안에 결정으로 남아있는 트리암시놀론을 피부에서 씻겨 나가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보통 3주에서 4주 되면 대부분 살이 차오르니까 지켜보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조급해 하실 필요도 없고
뭐 살이 꺼졌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트리암시놀론의 주사기보다는 한농성으로 된지 진행된 지 오래 있다가 가서 그 농이 조직을 녹인 상태로 병원에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 두 가지 의사 입장에서의 방법과 환자 입장에서 방법.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환자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피부 꺼지지 않을까? 뭐 염증 주사 맞고 피부 꺼졌다는 환자들이 많은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안 돌아왔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 시술 받는 병원에 가서 나는 피부 꺼지는 게 너무 걱정되니까 주사를 여러 번 맞아도 관계없으니까 농도를 좀 낮게 해서 피부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능한 낮춰주세요. 좀 농도를 낮게 주사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면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대부분 알아들으세요. 왜 이분이 예민하고 걱정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러면 한 의사 입장에서도 가급적 모험을 안 하려고 해요. 왜? 환자만큼 의사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환자는 한 분이 자기한테 발생하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의사는 그 많은 수의 환자를 다 경험해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다 쌓여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되게 스트레스가 커요. 환자들은 돈 받고 하는데 뭐 돈을 쉽게 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러이러한 스트레스가 다 쌓인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환자 입장에서 말해야 될 것들, 의사 입장에서 말해야 될 것을 이번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면 피부가 함몰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염증 주사를 맞을 기회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이 영상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난 내용,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드립니다.